잠깐만. 전문대 뭐라고? 정승재. 그 정승재가 고3을 위해서 했던 그 EBS 라이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랑 삼각함수 다시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보는 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봐도 괜찮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자, 우리가 패러다임 법칙에서 일단 40페이지까지는 다 얘기를 하긴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자, 40페이지 볼게요. 렌츠 법칙 설명드렸고요. 패러다임 법칙 설명드렸습니다. 밑에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 불러요. 근데 밑에 보시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유도 기전력이라 부르죠. 밑에 보시면 탐구하죠.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 코일과 검유계를 도선을 연결하고 막대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으로 넣거나 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석을 움직이는 빠르기를 다르게 해서 과정 1을 반복할 거고요. 자석의 극을 S극을 바꿔 과정 1, 2를 반복합니다. 자석 두 개를 겹쳐서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보시면 거기서 G라는 거지. G가 검유계라고 얘기해. 뭘 검사하는 거야? 그렇죠. 전류의 세기, 전류의 방향 이걸 검사하는 게 검유계라고 부르는 거죠. 탐구 결과입니다. N극을 넣을 때와 뺄 때의 검유계의 흐른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유계의 흐른 전류 세기가 증가됩니다. 자석을 겹치면 검유계의 흐른 전류 세기가 증가합니다까지 보시는 거. 이해되세요? 패러다임 이용은 마이크라든지 발전기, 음속탐지기 이런 것들이죠. 노래방 가지? 그럼 노래방 가면 어떻게 돼? 마이크가 있을 거야.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이 막이 움직일 거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자석과 코일 사이의 움직임이 거리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뭐가 생겨? 전기가 생기겠지. 이게 뭐? 이게 방금 얘기했던 전자기 유도 얘기한 거. 근데 스피커는 어떻게 될까? 전기가 들으면 전자기력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전자기력과 자 발전기가 있을 것이고요. 전동기가 있을 겁니다. 발전기와 똑같은 게 누구니?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랬어? 발전기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시고요. 전동기 스피커 뭐야? 전동 스피커 뭐야?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해요. 전자기력이란 힘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이 생겼는데 원리가 조금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좀 구분해 주셔요. 됐습니까? 이제 41페이지 긴 관을 통과하는 자석의 운동이라고 됐을 거예요. 보이세요? 41페이지고요. 그럼 거기 뭐라 됐습니까? 자, 그림같이 네오디움 자석을 굵기와 길이가 같은 플라스틱 관, 알루미늄 관, 구리관에서 각각 낙하시키고 자석의 낙하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럼 뭐야? 자석의 낙하 시간을 보니까 누가 제일 길어요? 구리관이 제일 길죠. 구리관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뭔 소리까? 제일 천천히 떨어진다, 빠르게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진다. 그럼 일단 봐. 플라스틱 있었죠.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떻게 돼 있어? 전원체죠. 전원체라는 얘기는 얘가 전기가 어떻게 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지. 됐어?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보존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플라스틱 말고 누구 있을까? 거기나 있는 알루미늄, 구리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하고 구리관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돼요. 왜 감소해야 돼요? 느려졌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뭐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얘보다 빨라지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진 게 아니야. 빨라지긴 한 거야. 근데 얘가 빨라지는 것보다 덜 빨라진 거지.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바뀌었다? 구리선 아니면 알루미늄선? 구리선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 더 느리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갑니다. 구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죠? 구리관이 있을 거고요. 자석이 옵니다. P가 있을 것이고요. Q가 있습니다. 됐죠? NS. 됐어요? 자, 이 상태야. 그럼 일단 얘가 내려가죠. P에서의 자기력의 방향과 Q에서의 자기력의 방향 어떤 방향일까요? 반대방. 두 개가 반. P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 윗방향 이렇게 보시죠. 저거 어디야? P에서 위죠. 여기서는요 위죠. 인력이죠.
청력이죠. 둘 다 똑같은 자기력의 방향을 갖습니다. 이렇게도 문제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민지 이해돼? 근데 여기는 인력 청력 다가오는 거니까. 다가오는 거지. 그럼 인력이 청력이에요. 청력이 밀어야지. 위쪽이죠 자기력은. 얘는 어떻게 돼? 인력 청력. 가지마. 인력. 그러니까 외를 당겨야죠. 그럼 얘의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B에서나 Q에서나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나경이 이해됐어? 근데 애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N은 나와야 되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게 이게 위에가 N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돼? 밑에가 N이 되겠지. 그러니까 인력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어요. 이 방향은 위쪽에 N극이고 이건 밑에가 N극이지.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만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라. 자기장의 방향은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기력의 방향을 물어보기도 해요. 자기장의 방향은 P일 때와 자석이 P했을 때, Q했을 때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 얘가 자기력의 방향은 P에 있을 때나 Q에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또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는 한 개 정도만 해볼게요. 한 개 정도만. 한 개 정도. 뭐 있을까요? 재밌는 게 뭐 없을까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이번에 좀 문제가 좀 되네요. 한번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없애줄게요. 자, 26번 하나 풀어보세요. 55페이지. 없애지는 거잖아, 문제가. 자, 26번 풀어보세요. 26번. 아무 소리 안 할 겁니다. 아직 학사 일정 안 나왔지 아직? 나왔어요. 나왔어? 학사 일정 나왔어? 저희 시험하니까 보내버렸어요. 그럼 언제 시험 본대? 지금 적어놨어요. 그걸 적어놓진 않아. 알았어. 괜찮아. 그 예문. 날짜 이번에 대충 언제 보는지 보려고. 핸드폰 안 들어오네. 니네 학교 끝나 몇 시야? 4시 10분. 4시 10분, 20분? 수업은 4시에 끝나는데 종례랑 청소 때문에 좀 늦게. 대충 밥 먹고 오면 5시에 올 수 있겠네? 네? 대충 밥 먹고 오면 5시에 오라고 올 수 있겠네? 아니요. 왜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다는 싶은 아 그래? 왜요? 아 이제 부를 거니까. 그걸 왜 했겠어? 내 이제 부를 거야. 언제요? 어? 언제요? 아 나중에. 못 들었어 저희. 내 마음이 이제 일찍 부르는 거야. 학교 다니는. 다시 말해 밤에 끝나고 나서 남아서를 못 하니까 이렇게 활용을 좀 해야죠. 좀 일찍 오는 걸로 좀 활용하고 해야 됩니다. (26번) 다 풀었어요? 네. 자 그럼 나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구에 불이 켜져요? 왜요? 코일을 통과하지 않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통과를 하긴 하죠. 어차피 거기 올라갔잖아요. 그리는 거니까 통과를 했죠. 솔렌도이드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다가옵니다. 그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 여기 전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럼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 이해돼요? 근데 얘가 여기 통과해서 갔죠. 통과해서 갑니다.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 전기 생겨 안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구에 불이 켜진다는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니은갑니다.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 후에 반대편 경사면의 높이 h인 지점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그지? 역학시간이 왜 감소해요?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바뀌어서. 그러니까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배웠죠?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른 걸로 전환될 수 있어도 보존된다. 무슨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어도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할 때 얘가 변했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야죠. 띠그트입니다. 자석이 코일을 들어가기 직전에 코일을 밀어낸 힘이 작용한다. 다가오면 어떻게 돼야 돼? 밀어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 때 문제 찾으시면 되겠고요. 쉽죠? 한 개만 더, 한 개만. 35번이요? 57페이지 35번이요. 괜히 뭐 있어 보이는 거 있죠.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주는 그런 문제. 근데 실제로 어려운 건 없는 문제. 다른 학원에서는 몰래 밤에 문을 잠그고 해요. 수업을 남겨서. 아 여기는 약간 스카에서 모여서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네. 좀 우리 자마가 교육청에서 자주 나와요. 이 동네. 학원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너네 잠가는 모르잖아요. 저희도 잠깐 모르지 않아요? 여기 창문도 없는데. 걸립니다. 타고 남기는 싫긴 한데. 걸립니다. 걸립니다.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간다고 해야 되고 불딱 끄고 불 꺼서 들어와 보지 않을까? 그게 문이 열리면 문이 쇠창으로 돼 있어서 그 쇠창살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어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럼 저기를 수건으로 다 막고. 그렇게 좀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 그래서 일찍 오는 거 땡기려고 일찍 올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점점 작아진다. 네? 점점 작아진다. 맞죠? 왜 맞죠? 거기서 높이를 보니까 D라는 거리 있죠. 그게 자꾸 줄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D 간격이 좁아지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받겠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받겠다. 그럼 T가 맞고요. D는 겁니다. T 원일 때 자석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인력 정력? 그렇지. 미는 힘 작용한다. 맞죠? T2일 때 코일에는 자석의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네. 왜냐면 일단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가왔지. 다가오고 있는 도중에 다가와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때는 T2일 때는 이해돼? 멈춘 그 지점을 보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당연히 어떨 때 안 생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는데 딱 멈췄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멈췄으니까 안 생겨요. 이해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뒤로 이제 뭐가 있거니? 파동 들어오죠. 파동 들어오면 파동 보시니까 파동의 성질과 이온 나죠. 단원이 몇 개 단원이 있습니까? 3개 단원. 우리가 마지막 단원 3분의 2 정도 끝났고요. 늦으면 2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난 겁니다. 지금 늦으면
지금 봤던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되는 부분이 왔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여기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죠. 아까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였냐면 1학기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자성 있었지. 자성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부터 파동까지 입자성 전까지 그게 기말고사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돼요. 2학기 기말고사는 입자성하고 뒤에 다시 앞에까지 들어가죠. 저희도 안 니는 앞에 안 들어가. 일단 첫 번째 G64페이지 파동의 성질과 이용 나있죠. 파동은 용수철이나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파동, 용수철이나 물과 같이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면 매질은 뭐였을까? 매질은 용수철이나 물처럼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보고 매질이라 불러요.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에너지만 전달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달하는 물질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실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매질이 있는 애가 있고 매질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있는 애들을 탄성파라고 해요.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탄성파 라는 것들도 있어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돼요. 누구 있어요? 매질이 없어도 된다? 빛, 전자기파 이런 것들 전자기파나 빛 같은 게 비탄성파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파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파원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뭐를 해주고 있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야? 파동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나의 파원은 내 말하는 놈의 파원은 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내가 뭐 할 거야? 뭐 한 거야? 쳤어요. 쳤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진동이 니네들은 진동도 갈 거고요. 또 뭐야? 소리로도 가겠죠. 즉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원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전자기파의 경우 매질 없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파동이 전파된다. 이거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가 진동 방향에 따라 파동의 분류를 할 건데, 자, 횡파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종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파와 종파를 보면, 횡파는 어떤 걸 횡파라고 부르냐면, 횡파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횡파라고 부릅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다른 말로 얘는 고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저파라고 하는 이유 뭐야?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죠. 즉 우리가 얘는 마로라고 하는 곳과 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됐어요? 마로골. 마로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은데 이따가 다시 그릴 겁니다. 마로라는 게 있고 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고저파, 즉 우리가 횡파라고 해요. 근데 중파는 뭡니까? 중파는 얘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얘는 용수철이지. 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용수철 혹시 알아? 얘가 딱 하면 뭐 계속 가는 거 있잖아. 되게 이쁘잖아. 뭐 플라스틱으로 대놓고. 근데 그게 이런 형태로 가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소밀파. 소하다라는 얘기는 듬성듬성하다는 얘기고 밀은 빽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이 같이 나눠진다. 그래서 소밀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할 건 얘만 할 거지 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 길이를 보고 파장이라고 불러요. 얘는 됐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밀한 부분부터 밀한 부분까지를 파장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소한 부분부터 소한 부분까지를 파장이라 부르고요.
됐습니까? 밀한 부분부터 밀한 부분까지, 소한 부분부터 소한 부분까지. 이걸 보고 뭐라 불러요? 방금 얘기했던 파장이라 부른다. 이해됩니까?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파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파는 이제 안 할 겁니다. 횡파만 할 겁니다. 근데 종파의 종류는 좀 아시겠죠? 종파가 뭘까요? 지진파에 피파가 있을 것이고요. 음파가 있고. 피파 축구 아닙니다. 왜 축구라고 하지 않았어 좀 전에? 피파 축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들렸거든요. 남자들 보면 피파라고 무조건 온라인 게임을 얘기를 하거든요. 피파가 아니고요, 음파. 됐죠? 지진파에 피파가 있을 것이고 음파라는 거죠. 이것도 다 뭐야? 종파라고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는 건데, 자, 종파라는 건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횡파 볼 거예요. 횡파 보시면, 자, 횡파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사인함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위라고 보실 거고요. 여기가 거리라고 보실 거예요. 얘가 거리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럼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일단 변위가 나왔을 때 변위는 중심으로부터 요 높이들을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진폭. 그다음에 제일 높은 데 있죠. 여기 보고 우리가 뭐 마루라고 얘기해요. 호두마루, 피자마루. 피자마루 있죠. 호두마루 있고 아이스크림. 피자마루 알아 몰라? 아니 피자마루 피자 가게. 피자헛 이런처럼 피자 가게. 피자 스쿨 이런 것처럼 피자마루 몰라? 피자 허드 피자 그렇게 스쿨 들어보는데 피자마루도 맛있는데 거기도. 호두마루라는 아이스크림 뭐라? 체리마루. 근데 그거 뭐 차마루가 제일 아무튼 마루라는 뜻은 뭐 높다는 얘기지. 호두마루는 뭐야? 호두가 최고야 되겠다. 최고 되겠다 이거. 피자마루는 피자의 최고가 되겠다. 그것도 맞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름이 귀여워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마루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손절하네. 감정이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감정은 골이 깊은 거예요. 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루가 있고요, 골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장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배웠죠? 파장이라고 얘기가 뭐였었어? 마루부터 마루까지. 그다음에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도 람다,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도 람다라고 해요. 파장. 그러니까 파장은 뭘 파장이라고 하냐?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 이걸 보고 파장이라 부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가는 거리를 보고 파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파장 뭐라고?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기라는 말이 나온다. 주기는 뭘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보고 주기라고 해요. 이건 라지티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다음 또 나온다. 주기 말고 진동수라는 말도 있어요. 진동수는 대포라고 해요. 네,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써요. 단위 무슨 다? 헤르츠 단위를 쓴다. 그리고 진동수가 됩니까?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하는 횟수. 이걸 보고 진동수라고 불러요. 진동수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주기는 뭐라고? 이건 초단위가 되죠. 세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아까 전에 파원이 있었죠. 파원이 뭐랬습니까? 파동이 시작적. 그렇죠. 파동을 시작하는 것이 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원이 뭐를 결정하냐면요.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합니다. 진동수를 결정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한 번 만든 진동수는요 변하지 않아요. 다른 곳을 가더라도. 자, 기억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속력이 달라져요. 됐어? 근데 누구로 안 달라집니까? 속력은 더 크지. 하지만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파동이 다른 매듭을 진행할 때 속력이 똑같아야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야?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냐?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빠르면 많이 가요? 조금 가요? 많이 가죠. 느리면 조금 가겠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뭐랬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잖아. 그럼 속도가 빠르면 많이까지 간 거니까 파장이 길어져요. 느리면 파장이 좁아져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여럿이 막 사람들이 가고 있어. 근데 저기서 좀 막히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점점 느려지지.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64쪽 마루와 고는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마루와 고는 설명했습니다. 65쪽에 보면 거기 파장, 이웃한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라고 설명했고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보고 파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밑에 갑니다. 진폭. 매질 최대 변이, 즉 마루의 높이 또는 골 깊이라고 했는데 중심부터 마루까지, 중심부터 골까지 깊이를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요즘엔 나오진 않습니다만 진폭이 곧 누구를 결정하냐면 에너지를 결정을 해요. 진폭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큽니까? 파동의 에너지도 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주기는요, 매질의 한 점이, 각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는 파동이 진행할 때 한 마루가 지나고 다음 마루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밑에 가시면 진동수는 설명했습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보고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T는 F분의 1 또는 F는 T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또 밑에 주기와 진동수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 의해 결정된다. 그건 줄 좀 꽉 쳐주세요. 즉 매질이 달라져도 변한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야. 나 그냥 65쪽 거기 맨 위에 거. 65쪽 맨 위에 거. 그걸 보는 거 같아요. 그 바로 그래프 바로 위에 보십니까? 주기와 진동수를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썼죠. 그 뭐라고? 매질이 달라져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갑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파동에서 여기서 그냥 조금만 더 봅시다.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부터 이렇게 됐죠? 그럼 자, 파동이 진행한다는 얘기는 다 나오셔야 돼. 얘가 이렇게 가죠. 아주 살짝 가고 있는 상태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면. 근데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해됩니까? 아주 찰나를 본 겁니다. 난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매질의 진동 방향을 보고 파동의 진행 방향을 니네가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냐? 다시 봅시다. 일단 처음에 이 초록색 봅시다. 마루에서 골까지 갑니다. 마루에서 골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마루에서 골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니까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돼? 높아졌어, 낮아졌어? 높아졌죠? 매질이 위로 진동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다시요. 마루에서 골이죠. 그럼 마루에서 골,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해 가면
자, 갑니다. 이제 마루를 지난 다음에 골을 갈아야죠. 그럼 마루에서 골 사이에 이 매질들은 요 초록색으로 변한 거니까 다 위로 상승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마루에서 골 사이에 있는 매질들은 어떻습니까? 다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골에서 마루 사이는 어떻게 돼요? 골에서 마루 사이는 내려가야 됩니다. 보세요.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골에서 마루까지죠. 이제 골에서 마루를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 매질들은 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하나 더 갑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갑니다. 마루에서 골로 갑니다. 다 위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죠. 마루에서 골 뭐야? 올라가는 거예요. 골에서 마루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나중에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주세요. 뭐. 다시 좀 헷갈려서. 괜찮아.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내가 뭐 할 거냐면 내가 두 개를 나눠준 걸 보면 항상 마루에서 골로 가는 방식. 이게 마루죠. 여기가 골이죠. 그럼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루에서 골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골에서 마루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걸 보자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 이렇게면 마루에서 골로 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면 골에서 마루로 가고 있다는 방향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럼 어디죠? 골을 지나서 마루로 가는 거잖아. 이쪽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가면 어디 돼? 마루에서 골을 가는 거잖아.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고 골에서 마루로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뭐 할 거냐? 파동을 하나 더 그립니다. 간단하게 그립니다. 요 지점이 앞으로 내려간답니다. 이건 왼쪽으로 운동해요? 오른쪽으로 운동해요? 저 지점이 아래로 운동합니다. 왼쪽으로 운동해요? 오른쪽으로 운동해요? 파동.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왼쪽으로 진행해요? 왼쪽으로 진행해요. 왜요? 자 봐. 여기서 뭐야? 마루죠. 골이죠. 만약에 이 방향이었다면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네?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네. 그럼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골에서 마루로 가서 내려간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이 부분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골에서 마루로 가는 방향이네. 그래서 왼쪽으로 운동하는구나. 왼쪽으로 진행해 가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억해 주시는 거 요거 첫 번째 보실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이제 요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다시. 혹시 요거 그릴 거 있어요? 없죠? 지금다 이거. 자 이렇게 그립시다.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떤 부분이세요? 처음 보시면 잘했네. 자 이제 보시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됐죠? 이거 진행한다 보시면 시간이 한 주기가 t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주기가 4분의 1t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t가 되면 4분의 1t가 되면 진동을 4분의 1만 하겠죠. 그럼 얘가 여기 지점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잘 봐. 얘가 갔다가 와야 일단 한 번 진동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여기는 똑같죠. 그럼 갔다 오는데 t가 걸리면 여기까지 내려온 4분의 1t만큼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 그럼 얘는 이 상태로 돼요. 이렇게 돼요. 4분의 1t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매질이 어떻게 됩니까? 매질이 한번 진동했다 와야 됩니다. 그럼 중심까지 갔다가 골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까지 왔다 다시 위에 마루까지 와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 4단계를 거칠 때 그 중에 한 단계만 오는 거야. 이게 4분의 1t입니다.
이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한 번 더 갑니다. 뭐 갈 거야 이제 여기서 얘가 또 이쪽으로 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니 너무 찌그러울 것 같아. 됐습니까? 이 정도로 돼요. 이거 뭐를 2분의 1t가 되죠. 이해돼? 그럼 여기 지점이 어디? 여기 지점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내려간 거죠. 그럼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 있던 게 내려왔고요. 여기 있던 게 올라간 겁니다. 됐습니까? 아 뒤에 거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냥 쓸래. 됐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뭔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아 다시 여기. 다시 지워요. 지우시면 돼요. 뭐 어때? 네, 이렇게만 그릴게요. 됐죠? 여기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t가 돼요. 4분의 1t가 되면 얘 지점, 요 지점은 어디까지 와야 돼?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맞지? 4분의 1t가 되면 또 4분의 1t가 되면 여기까지 가겠죠. 매질은 가지 못하니까 매질은 한 곳에서 진동만 하잖아. 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다시 돌아오고 4분의 1로 돌아오면 한번 완전 진동한 거지.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토탈 t만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t라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건이 됐어요? 됐어?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된 거를 이제 표현할 거야. 다른 지점들도 다 똑같이 하겠지. 우리가 파동이 이동해 간다는 얘기는 각 매질들이 진동을 할 거잖아. 그 진동하는 거를 보려고 그래.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진동하는데 그러니까 파동이 이동한 거리야.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뭐냐? 여기서 매질이 한 곳, 즉 4분의 1t가 지나갔다라고 합시다. 4분의 1t가 지나갔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까지 올 거냐? 여기 지점 여기까지 오죠. 이제 이 흰색은 없어져요.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갈 거고 내려갈 것이고 올라가겠죠. 이게 내려올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럼 파동이 오른쪽으로 내려, 이 오른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이 높이 이게 어디? 이쪽으로 이동해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 막판 왜 이래 진짜. 이렇게 하면 됐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죠. 가로축이 위치. 어? 가로축이 위치요. 가로축이 위치, 세로축이 변이. 이쪽 x축이 위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누구야? 거기 밑에는 그래프 두 개 있죠. 두 개 중에 왼쪽만 보는 거죠. 왼쪽만. 건이 됐어요? 아니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어떤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기가 4분의 1t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4분의 1t가 된 거예요? 네. 주기가 얼마였어? 주기가 월 t. t죠. 네. 4분의 1t가 됐다가 아니라 주기가 4분의 1t가 됐다가 아니라 이 모습이 봐봐.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돼? 얘가 한번 진동하고 올라오면 원래 모습이 되겠지. 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야. 그 과정. 얘가 한번 내려갔다. 지난 거예요? 어? 핑크색이 4분의 1초가 지난 거야. 주기 중에 4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기는 t야. 네. 봐봐. 주기는 t야.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야. 네. 근데 얘가 몇이야? 예를 들면 주기가 4초라고 생각해. 주기 4초. 근데 이건 몇 초가 지나가? 분홍색은 1초 지났을 때 모습. 아. 파동이 1초 지났을 때 모습을 보는 거야. 아. 이해돼? 네. 흰색이 4초 지났어요. 아니 흰색은 이제 시작이야. 흰색이 시작. 시작인데 처음 그림이었잖아. 예. 근데 우리가 주기는 얘가 한번 내려갔다 진동해서 다시 올라와야지. 그게 4초가 걸린대. 그게 주기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부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몇 초가 지난 거야?
1초가 지났을 때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4초야. 그럼 이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1초가 지났을 때 얘기라는 얘기지. 이해돼? 두 번째, 2초가 지났을 때 어떻게 돼? 2초가 지났을 때. 또 옆으로. 또 밑으로 갈 거지. 얘가 또 가야지. 또 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어요? 3초 지나고 어때? 3초 지나고. 3초 지나고. 얘가 또 가야죠. 맞아요? 이렇게 돼요. 4초 지나면 다시 가겠죠. 자 보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 지점 있어요. 요 지점이 잘 봐. 1초 지나면 여기까지 가죠. 1초 지나면 여기까지 갈 거고요. 또 1초 지나면 여기까지 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갑니다. 몇 초를 거쳐서 갑니까? 4초를 건너서 몇을 갔습니까? 파장만큼 가죠.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잖아요. 마루의 높이였죠. 네. 그럼 다음 마루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를 가요? 파장만큼 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림을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됐어요? 국밥 먹었다며. 12시에 아, 근데 어느 학원에 가면 어느 학원 근처에 무슨 국밥집이 있어. 순대국밥집. 근데 난 거기 안 가. 제목이 싫어. 근데 요즘 김밥 너무 비싸요. 비싸. 거기는 뭐지? 이름이 국밥충이야. 진짜 국밥충이야. 충자가 뭐 충성할 충자를 썼는데 뭐 국밥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썼는데 국밥충이라고 적혀 있어서 안 가. 좀 그래서 국밥충 싫어. 장난으로 이름 지은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국밥충은 너무 그렇잖아. 벌레도 아니고 벌레라는 느낌이잖아. 단어가 있어요. 돼지국밥충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마 국밥충이 그거 아니야? 국밥 맨날 먹어가지고. 국밥만 먹고 그런 좀 비하하는 그거 아니야? 비하. 그래서 싫어. 푸드코트 바뀌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자 봐봐 밑에 파동의 파장 진동수 전파 속력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첫 번째 매질이 변해도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길어지고 느린 매질은 파장이 짧아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해요? 속력은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얘들아 자 시간이 뭡니까? 주기죠. 파동에서는 주기예요. 그럼 한 파장 한 주기 동안 얼마나 가냐? 한 파장만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t분의 람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t분의 1은 어디서 봤어요? 진동수로 봤죠. 그래서 어떻게 돼? f 람다라는 값도 나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뭐야? 달라지죠. 맞아요? 매질에 따라 달라져. 매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파장이 변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빠른 곳에서는요 람다가 큰 거죠. V가 큰 거죠. 람다가 작으면 V도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기억하셔요? 매질이 변해도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얘들아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누가 안 변한다? 주기도 안 변한다.
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잖아. 그럼 진동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주기도 안 변해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은 파장이 길어지고 느린 매질에서 파장이 짧아집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 얘들아 기타 같은 거잖아. 기타 줄에 보면 기타가 줄이 어떻게 있어?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죠. 나한테는 굵은 것, 얇은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굵은 게 어떻게 돼? 빠를까요? 느릴까요? 굵은 게 느려요. 굵은 게 느려요. 봅시다. 자,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줄이 뭐 할수록 두꺼울수록 느립니다. 줄이 두꺼운 애는요. 그러니까 얇은 애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묶어놨어요. 굵은 걸.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굵은 애. 이렇게 돼요.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죠.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짧죠. 그럼 다시 이게 얇은 줄이 되겠고요. 얘가 굵은 줄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줄의 두께를 다른 거로 묶어놓은 거야. 굵기가 다른 거. 그럼 굵은 줄은 이렇게 똑같은 걸 진동을 이렇게 해줘요. 됐어? 이건 진동을 내가 흔들었다는 얘기, 진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게 진동수는 변하지는 않지만 뭐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해주세요. 뭐 말씀하세요. 근데 왜 저게 더 빠른 얇은 게 더 빠르잖아요. 얇은 게 빨라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요. 빨라서 파장이 길어요. 근데 얘는 굵어서 느려서 파장이 좁은 거고요. 이해돼요? 일단 물결파의 속력.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빨라요. 다시 보면 자 깊어요. 물이 오죠. 그럼 물이 어디가 빨라요? 여기가 훨씬 빨라요. 여기서보다. 왜 그럴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간단히 원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해야겠다. 물이 있어요. 여기가 물이 가는 걸 방해하죠. 그럼 요 방해의 양은 똑같지만 물의 양이 누가 많아요? 얘가만 조금 뭐 방해를 좀 더 같은 부피다. 물의 부피다. 방해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그러니까 얘가 빠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여름철에 여름철에 바닷가에 놀다가 가까운 데서 놀면 괜찮은데 조금 바닷가에 여기서 놀다가 조금 머리 떨어뜨려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이 안 가는 분이랑 딱 밀려가요. 바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렇게 죽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정도 보신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결파의 속력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거 물결파의 속력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요. 다 수조가 있어요. 수조. 물결파 발생기로 물결파를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그럼 출렁출렁 이렇게 횡파가 생겨요. 물결파는 횡파라 물결파는 이런 횡파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뭐라고 해? 이렇게 유리판을 놓을 겁니다. 그럼 물이 출렁출렁 오다가 여기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제 속도가 느려지지. 그러니까 여기 깊이와 여기 깊이가 다르니까 여기서 속도가 달라지면 얘가 꺾이는 현상이 나와요. 즉 굴절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걸 갖고 굴절시키는 걸 보는 실험이 나와요. 그렇다고요. 왜 멀쩡한 수조에 유리판을 봐야 우리가 굴절되는 걸 정확히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갑니다. 우리가 파동의 물결의 속력 설명드렸고 소리의 속력. 소리도 고치가 제일 빨라요. 액체, 기체 이런 순서로 가고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전달돼요. 됐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 소리가 속도 때문에 굴절이라는 현상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위쪽으로 굴절이 되고요. 밤에는 아래쪽으로 굴절되는 거예요. 다 뭐야? 파동입니다. 음파가 굴절되는 현상입니다. 나를 과학적인 원리가 진짜 원리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온도를 썼을까요? 온도를 쓴 이유가 뭘까요? 대류 현상 때문에. 밑에가 뜨거우니까 대류 현상 때 전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우리는 왜 벽돌이 아니라 대류 현상? 벽돌이 아니라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 벽돌에서 장작을 댔잖아요. 벽난로.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따뜻한 거죠. 우리는 얼마나 되게 대단한 됐습니까? 모든 속담이 다
과학과 연결된 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과학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심리학 뭐 이런 걸 다 들어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들어봤어요? 뭐야? 말이 전달돼서 아주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뭐야? 전달돼서 이거 사회심리학이 진짜 조용하고 좀 비밀은 같이 공유하고 싶잖아. 혼자 갖고 있는 게. 그게 더 빨리 퍼지는 거야. 사회심리학이죠. 다 봐. 진짜. 자, 밑에 합니다. 자, 파동의 전파 원리 나가죠. 전파 원리. 파면이 있고요. 파동이 전파돼 나갈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란 면을 말하는 파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파면은 항상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비슷한 두 파면 사이의 수직거리는 파동의 한 파장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내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뭔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면은 파동이 진행해 갈 때 있죠. 파동이 진행할 때 봐봐. 물기압파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요 부분들이 파면이 즉 요거는 마루들을 연결한 거고요. 밑에는 골을 연결한 부분이 있겠죠. 마루를 연결한 부분, 골을 연결한 부분이 생기겠죠. 이게 뭐야? 파면이야. 같은 위상들을 연결한 그게 파면이 돼요. 파동의 면. 됐어요? 근데 그 면이 평면도 있고요. 지금처럼 평면도 있고 구면파도 있어. 구로 생긴 것도 있어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오늘 이건 다 못하겠는데 최대한 하려고 그러는데 허이겐스의 원리가 어디 있죠? 설명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이건 다 끝낼 수 있어요. 파동에 이건 다 끝낼 수 있는데 뒤에 입자성은 솔직히 뭐 입자성은 한 번만 나중에 또 볼게요. 입자성 같은 경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입자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2학기 기말고사 범위라서 요거까지 일단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일단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좀 생각보다 저거 그림 그리면서 좀 시간 걸렸네요. 나 여기 책이